유령이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부를 수 없는 그 형체를 처음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악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차올랐다. 하지만 생각을 더듬으며 평정심을 되찾아갔다. 지난 밤 집 앞 공원에서 고양이의 목을 매달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불이 났을 때 곧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내 방이 화염에 휩싸이자 이들 중 누군가 나를 깨울 요량으로 고양이를 나무에서 떼어내 침실에 열린 창문으로 던진 것이 틀림없었다. 나머지 벽이 무너지면서 내 잔인함의 희생자는 최근 회를 칠해 비교적 부드러웠던 벽으로 밀려 들어갔을 테고 죽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모니아와 석회가 타면서 내 뿜은 물질이 내가 봤던 그 형체를 만든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그렇지 못해서 이 놀라운 사건은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새겨놓았다. 여러 달이 지나도록 나는 고양이의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즈음 딱히 회원이라고 할 수 없는 뜻모를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또다시 죄악의 소굴을 들락거릴 즈음 그렇게 떠나보낸 것이 못내 안타까워 녀석과 닮은 고양이가 없을까 주변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그날도 여지없이 인간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술집에서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술집 안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 진 혹은 럼주가 담긴 커다란 술통들 사이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줄곧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그제야 의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녀석에게 살그머니 손을 대었다. 그것은 대단히 큰 플루토만큼이나 큰 검은 고양이로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플루토와 거의 모든 부분이 닮아 있었다. 플루토는 흰털 하나 없이 온통 새까맸는데 녀석의 가슴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모양으로 크고 하얗게 흰털이 덮여 있었다. 내가 녀석을 살짝 건드리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갸릉갸릉 우는가 싶더니 이내 알아봐 주어 기쁘다는 듯 손에 얼굴을 비벼댔다. 내가 찾던 바로 그 녀석이다 싶었다. 당장 사귀노라고 가게 주인에게 말하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녀석이라 자신에겐 팔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쓰다듬어주는 손길 아래 얌전히 있던 녀석은 내가 돌아갈 채비를 하자 분명하게 따라 나서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도 넌지시 모르는 척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때때로 몸을 숙여 녀석의 등을 쓸어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은 바로 길들여졌고 금방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나는 왜 자꾸 녀석이 미워지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애초에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그저 유난스레 따르는 녀석이 짜증스럽고 지긋지긋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짜증과 성가심은 강도를 더하며 쓰디쓴 증오로 변해갔다. 과거에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와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녀석을 피해 다녔다. 그리하여 녀석을 때리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극도의 혐오감으로 마치 역병 환자의 숨결을 피하듯 그 끔찍한 녀석으로부터 멀어졌다. 무엇보다 녀석을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 플루토처럼 한쪽 눈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내 증오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아내는 더욱 각별하게 녀석에게 애정을 쏟게 되었는데 이런 품성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들을 돌보는 데서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을 얻던 한때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던 인간미와 같은 것이었다. 녀석은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점점 더 사랑을 갈구하는 듯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내 주위를 맴돌았다. 어디든 내가 앉은 곳이라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질색할 정도로 애무해왔다. 일어나 걸을라 치면 두 다리 사이에서 알짱거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일쑤였고,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을 움켜쥐고 가슴께까지 기어올랐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녀석의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지난날의 악행이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녀석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녀석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이 몹시 부끄럽고, 심지어 이렇게 흉악범의 감방에 갇힌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당황스럽다. 그 짐승이 내게 준 공포와 두려움은 생각할 능력조차 없는 미천한 키메라의 머리로나 사과할 만한 헛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내는 행여 내가 녀석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스러웠는지 플루토와는 외관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녀석의 가슴께 흰털을 상기시켰다. 꽤 큼직하지만 무슨 모양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무엇보다 내 이성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부정하는 동안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입에 담기조차 몸서리 쳐지는 사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라면 무엇보다 혐오스럽고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흉측한 형상은, 그 섬뜩한 형상은 바로 교수대였던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음산한 범죄로 얼룩진 공포의 기계여, 고통이 죽음으로 이르는 장치여. 이제 나는 인간 군상 중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 손끝 하나로 목숨도 빼앗을 수 있었던 한낱 짐승과 그의 동족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하다니. 신이시여, 낮에도 밤에도 더 이상 평안의 은총이 없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녀석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다 눈을 뜨면 밤이면 얼굴 위로 쏟아지는 녀석의 뜨거운 숨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녀석의 어마어마한 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털어낼 수 없는 악몽의 화신, 내 심장 위에 영원히 군림할 지배자. 견뎌낼 채가 넘는 나날 속에서 내 안에 남아있던 극미한 선함마저 굴복해버렸다. 악마를 닮은 생각, 가장 음침하고 가장 사악한 생각만이 내 안에 남았다. 평소의 까다로운 성격은 이제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사에 대한 증오로 자라났다. 수시로 불현듯 찾아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 나조차 어찌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폐악질을. 나의 착한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오롯이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화재 후 급격히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우리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뭔가를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여지없이 고양이가 발밑에서 거치적거리더니 급기야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였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제껏 내 안에 있던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은 완전히 분노로 바뀌어 도끼를 머리 높이 치켜들게 했다. 바람대로라면 그놈은 내가 휘두른 도끼에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졌겠지만 필사적으로 말리는 아내 덕분에 시퍼런 나를 피할 수 있었다. 아내의 회방으로 저지당하고 있던 팔을 빼낸 후 더욱 치솟은 악마보다 더한 분노로 그녀의 정수리 위에 날선 도끼를 내리꽂았다. 아내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렇게 처참하게 아내를 살해하게 된 다음 나는 시체를 수습할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이웃의 눈을 피해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는 일은 밤이건 낮이건 불가능했다. 여러 계책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토막낸 뒤 불에 태워 없애버릴까? 지하실 바닥을 파서 묻으면 어떨까? 정원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리거나 커다란 상자에 마치 상품처럼 포장해서 인부를 시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궁리했다. 그러나 마침내 지금까지 고민한 방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